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영상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합니다. 딥페이크 TF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력기기 산업이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KB증권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을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까지 거쳐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규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섭니다.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스위스가 다시 원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GDP 성장률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금요일인데 이게 얼마나 반가운 빨간불인지 네. 되게 기분은 좋은데 사실 수급은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우가 상승을 좀 했잖아요. 나스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단 혼조로 좀 마감을 했는데 미증시에 따른 그런 혼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국내 증시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하려면 최근에 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사실 나스닥 지수예요. 다우는 사실 의미가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는 굉장히 좀 한산한 모습 종목들 자체가 조금 오늘 지금 1,500, 1,600 종목들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이 그렇게 이렇다 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이 완벽하게 좀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좀 돌아가려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의 키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좀 쥐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관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선물 매수만 비차익 거래만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오늘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 이번 주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지루하실 텐데요. 현금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안 하던 매매하지 마시고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제발 현금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2분기 GDP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증시도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관련해서 연율 이제 3.0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시선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사실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요. 금리 인하가 늦춰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위축이 되는 또 부분들도 있어서 시선이 지금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PCE도 이제 발표가 좀 예정인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인플레이션율 2.6에서 2.5로 좀 하향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PC도 연준에서 좀 선호한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9월 FOMC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좀 공백인 그런 상황이에요. 지표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렇다 할 모멘텀 자체가 없고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구간에서는 수급에 따른 움직임,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이제 보완주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완주 좀 움직임 나오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전력설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는 거지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보안 관련된 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종목들마다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주도 섹터, 항상 이제 주도 섹터가 없는 이 공백기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 구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부재한 모습 속에서 오늘은 보안주와 제약바이오가 좀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보안입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어쨌든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도 섹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안이 당분간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국무조정실에서 이제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까지 출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보안주에 꾸준하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제가 상승세를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이제 이슈에 따른 그런 막 메뚜기 떼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식의 좀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이슈에 대해서 그냥 사그라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대응책을 좀 급히 마련한다라는 소식이 뭐 하루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속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유해 콘텐츠 차단과 관련해서 이제 유가 기관과 협업에 좀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오늘 기사에 또 나왔고요. 오전 중에 일단 국무조정실은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성범죄 관련 종합 컨트롤 타워를 좀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이슈가 좀 나왔고, 일단 TF를 좀 설치한다는 그런 소식에 본격적으로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오곤 있으나, 이게 보면은 지금 탄력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라운 CQ 정도만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대부분의 종목들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전략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다음 주 이제 슬슬 좀 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는 매매를 잠깐은 좀 쉬시는 전략. 만약에 하신다면 오전 중에 진짜 살짝 건드리시는 게 좋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에 좀 눌려줄 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어쨌든 보안주 전반적으로는 약발이 조금은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항상 이제 시장은 여러분들 새로운 걸 원해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부분 외적으로 무언가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 주가가 또 반응을 할 수 있다. 아니라면 수급의 공백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 둘 중에 하나가 좀 있어야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지는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보안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좀 쉬어가는 듯한 흐름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외신에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BBC에서도 최근에
그 가장 큰 피해자가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의 네. 피해자 가장 많다. 뭐 이런 뉴스들을 좀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외신의 집중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장기화할 수도 있을지 아니면 네. 그럼에도 다음 주에는 좀 쉬어갈 것 같은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장기화할 수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부분은 맞아요. 하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또 걸리면은 세력들이 그 전에 또 호가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 좀 상승 나왔다가 한번 절반 정도 지금 다 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종목들이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언급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보안 관련해서 아예 딥페이크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 이슈는 좀 받을 수 있겠으나 외신에서 뭔가 보도하는 것들 외적으로 항상 이제 뭔가 구성돼서 확실하게 누군가를 잡아냈다든가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게 사실 조금은 사업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업체들, 뭐 협력 업체 이런 것들이 뭔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나중에는 옥석거리가 돼서 그런 종목들만 좀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부터는 좀 옥석가리를 해서 눌림목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의 투자가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엑셀 세라피틱스도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도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뭐 거의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섹터는 뭐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은 굉장히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많이 움직여요. 특히 이제 HLB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 수급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HLB가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또 도전하겠다. 다시금 좀 재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HLB는 아직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단 돌파 지금 9만 원짜리까지 나왔는데 9만 5천 원까지 돌파가 나와주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3주 안에 이제 FDA에 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FDA 승인은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과도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좀 강세해요.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혼재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수급적인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엑셀 세라피틱스 그리고 이엔셀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제 무혈청 화학조성 배치를 좀 개발한 그런 사실과 맞물려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엔셀은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로 차세대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좀 있는 상태이나, 이거는 뭔가 기대감적인 움직임보다는 그 수급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유독 신규 상장주가 올라가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좀 강할 때 부각이 되는 거라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종목인데 라고 좀 접근하시는 투자 방식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보면 다 제각각 그냥 이슈예요. 뭔가 코로나나 이런 질병처럼 뭉태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각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만약에 좀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한 향후에 1년 끌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거의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라고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좀 체크하시고 그 안에서 종목들 좀 옥석가리를 잘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사실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좀 쉬어간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그 좀 전에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쨌든 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섹터를 좀 대세로 끌어가면 좋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질문하신 거죠?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암이죠. 아, 기본적으로 암이고 네. 뭐 셀트리온이나 HLB,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좋은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장주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듯이 HLB 그리고 셀트리온 사서 뭐 한 1, 2년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괜찮고요. 근데 이게 반도체랑은 조금 달라요. 완전히 좀 바닥까지 확인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셀트리온, HLB 좀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렸지만 옥석 가리기 진행하실 때 반도체 뜯어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카티 치료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거 뭐 작년이고 올해는 뭐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이제 학회가 좀 다가오죠. 또 다음 달부터 이제 또 학회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거 그리고 카티 치료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잘해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회적인 그런 일정 플러스로 지금 코로나까지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질병과 관련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되는 그런 섹터가 좀 부각이 될 때가 있고요. 질병과 관련해서 부각이 될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양분해서 좀 잘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전력설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전력기기 산업이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미국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변압기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어쨌든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에 여러분들 뭐 방산이든 원전,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 수주 이슈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도 방산 관련해서 뭐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하반기에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그런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로시스 정도만 좀 올라오는데 SR과 이제 291억 원 규모의 이제 SR 서비스형 모빌리티 관련해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에 좀 참여하겠다 소식이 좀 나왔고 워낙 좀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한번 갔다가 좀 흔들림이 그런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26년 12월까지 좀 사업을 좀 완수할 그런 계획이고 사업 수행 기간은 뭐 인정 기간을 포함해서 27개월 정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나왔는데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좀 슈퍼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는 여러분들 전력 설비 이미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지수는 주가는 여러분들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점을 좀 잘 바라보시고 이게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는 갈 수 있겠으나 지금은 좀 시간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다.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매물을 좀 소화할 만한 그런 좀 충분한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계 관점 가지시면서 좀 관망을 하자.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좀 이슈가 없는 가운데 하반기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계약 같은 것들이 좀 체결되는 거는 오히려 좀 물꼬를 틀어주고 한숨 좀 돌리는데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업체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쪽 섹터를 저희가 약간 관망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원전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원전도 함께 보면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원전도 상승 중이거든요. 네. 근데 원전을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원전을 보시는 게 잘 맞지 않나. 음. 항상 이제 시장은 키를 맞추면서 가는데 전력 설비만 워낙 좀 집중이 많이 됐었잖아요. 하다 보니 원전은 조금
조금 상승을 좀 못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와서 내가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원전 쪽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 충분히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대부분 좀 바닥권에서 좀 쉬어갔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원전주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수주 이슈나 이런 것들 충분히 나와서 부각이 바로 될 수 있는 게 또 원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원전과 방산 이쪽을 좀 집중하자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스가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좀 하락 섹터를 찾기가 어려웠던 뭐 그런 네.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상승 종목도 사실 이 가스 안에서도 좀 되는데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뭐 눌림목이라고 보면 될지. 네, 에너지 관련주는 대부분 지금 좀 눌림목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경기가 좀 좋진 않잖아요.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태이죠. 침체인지 아닌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침체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위축돼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스나 정유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향후에 여러분들 좀 바라보신다면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공급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경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 경기가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려면 기름이나 가스나 이쪽까지도 다 파생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이른 투자일 수 있으나 지금부터 잘 가스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오히려 좀 선행매의 관점에서 이제 좀 지나면, 지금 이 날씨가 좀 풀리잖아요. 살짝 좀 풀리긴 했는데 햇빛은 굉장히 좀 따갑긴 한데 어쨌든 금방 또 추워져요. 그럼 이제 가스 관련도 또 뭐 움직임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 오히려 저점에서 아무도 조금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모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가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그 좀 전에 경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가 어쨌든 리비아가 원유 생산을 중단한다, 뭐 이런 이야기에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대왕거래 관련해서도 어쨌든 가스주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슈 삼아서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도 될지. 네, 일단은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서도 이제 정부에서 뭔가 하는 것들은 계속 이슈가 좀 발생을 해요. 뭐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반응은 좀 나올 것인데, 다만 그게 처음에 우리가 대왕고래 이슈를 접할 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 사면 예전처럼 반응이 나오겠지, 이런 식의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다. 만약에 그런 식의 좀 대응을 하실 것이라면 2, 3% 정도, 예전에 10% 정도 수익을 봤다면 지금은 2, 3% 정도만 수익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전략적인 그런 접근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가스나 이런 부분들 다른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좀 접목해서 바라보시면 좋은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승 혹은 하락하는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매수가 26,600원에 비중 28%인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두산주들 전체적으로 뭐 합병 철회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네. 또 뭐 스위스에서 이제는 탈원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네. 원전 쪽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18,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원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전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상승을 좀 하려다가 꼬리 달고 한번 좀 밀린 그런 부분이 있고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충분히 올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조금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고요. 하단에 이제 최대 16,000원 정도 좀 지지된 선에서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1,000원. 저 자리에 오면은 박스권을 좀 벗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25,000원 직전 고점 좀 이상 좀 도전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전이나 이런 수주들 좀 많기 때문에 계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와 줄 거고 원전 관련해서는 이거는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관점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비중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끌어가기엔 조금 부담되실 수 있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살짝 좀 비중 가볍게 하셔서 쭉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괜찮은 그런 섹터가 아닐까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굉장히 좀 바닥을 많이 좀 다졌어요. 그러니까 쭉 끌어가면은 이제 5만 원까지도 향해 좀 갈 수 있어요. 일단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락이 엄청나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 어쨌든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 측면에서 지금 투자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5,000원, 3만 원까지도 향후엔 좀 바라보시자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도와주셨는데요. 1차 21,000원, 2차 25,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미세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8,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파미세일 어쨌든 지금 좀 하락세가 눈에 보이는데 좀 고점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점에서 내가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안 사시는 게 좋다. 제약바이오는. 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거래량이 지금 많이 좀 거래가 동반돼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5,300원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5,700원이죠. 5,700원을 좀 지지받고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7,500원, 2차는 뭐 매수하신 가격대 8,500원까지 좀 충분히 올 수 있고 전 9,000원까지 다시 이상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시간 투자를 하시고요. 이게 상승을 좀 돌리려다 못 돌리면은 한 달 정도 행보를 해요. 이거 기술적으로 그냥 기본 완전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승 나오려다가 바로 못 돌리면은 한 달 정도 이제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니까요. 일단 시간 투자를 하고 일단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아무리 못해도 좀 7,000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자. 그러니까 질병 관련된 이슈는 뭐 한순간에 붙었다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자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흐름을 좀 잘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미세 살펴봤는데요. 1차 7,500원 그리고 2차는 8,5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K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45,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SK 좀 하락세 중에 한 번씩 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세에서 지금 다시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SK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종목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진을 남기고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K라는 종목을 딱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투자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물론 자회사로 뜯어서 가면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겠지만 지금 사실 지주사가 부각이 되는 거는 삼성전자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일단 SK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죠. 일단 뭐 지주사 관련해서 뭐 밸류업 이슈나 이런 것들 좀 접근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셨고 결국엔 외국인 손을 좀 많이 타야 돼요. 개인들이 들어오기에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손을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 정도만 하시자. 그리고 아직은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보다는 항상 정배열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일단 1차적으로 반등 나온다면 15만 2천 원 구간, 2차는 이제 16만 원. 딱 저 자리까지만 단기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방향이 어떨까? 만약에 진짜 밸류업 이슈로만 이게 상승을 하려면 뭔가 SK 자체 내에서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뭔가 LG에 대해서 뭔가 그런 뭐 사업 부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건데 SK는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제 관점입니다. 한번 뭐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15만 2천 원, 2차로는 16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 이제 다음은 SM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8만 원의 비중 20%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SM은 5월 이후로는 좀 하락세가 계속 눈에 보이는데 네.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터준의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규 뭔가 아이돌이라든지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신규 이제 아이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고 SM 관련해서 아이돌들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순환이 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하듯이 일단 굉장히 좀 아이돌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나와요. 특정 뭔가 그룹에 막 치우치지도 않은 게 사실 SM인데 향후에 이제 바라보면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할 그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당장은 섹터가 좀 결을 같이 하고 같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거는 업종 자체, 업황 자체에 좀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바라보면 개선이 될 거지만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좀 많이 타요. 이거는 사실 개인 매매가 많이 붙는 것보다는 지금 외국인들 손을 많이 탑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앞서서 SK도 말씀드리고 지금 SM도 말씀드린 건데 똑같은 건데요.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사야 되고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구일까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급 주체가 지금 SM이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경기가 좋네 안 좋네 지금 이런 이슈들을 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에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저는 의구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이런 수급적으로 살짝 공백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앞선 그런까지 뭐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박스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7만 1,000원 그 다음에 7만 5천 원, 2차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저 자리에 오면 일단은 좀 소나기를 피하시고 나중에 다시 좀 불이 붙을 때 재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어쨌든 기업은 좋고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올라올 수 있으나 지금은 조금 대응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포커스 맞추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 같은 종목들은 이런 섹터들은 좀 이슈가 있어야지 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차로는 7만 1,000원, 2차로는 7만 5천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한항공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6,500원에 비중 5%입니다. 전문가님, 네. 항공주들 최근에 이슈되면서 상승세 보여줬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슈가 됐는데 뜨뜨미지근해요. 사실 이게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지났죠, 사실. 했는데도 좀 주가가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번 좀 부각되고 좀 올라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는 거는 좀 아쉽다. 그럼 주가가 좀 빠져나올 그런 자리를 좀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고는 있습니다.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결을 같이 합니다. 지금 SK, SM, 여러분들 대한항공, 이게 누가 들어와야 돼요? 결국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들어올 뭔가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이게 주식은 여러분들 매매가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야 아니야,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좋아 보는 거 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상승 후에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또 이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24,000원 체크, 뭐 하단에 이제 21,500원이 손절 라인이고요. 일단 24,000원 좀 박스권 넘어주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좀 한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경기가 궁극적으로 좀 회복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면 주가에 좀 상승이 좀 나올 것인데, 일단 기나긴 좀 박스권이다. 항공주는 사실 좀 시간 투자와 인내가 굉장히 좀 필요한 섹터예요. 사실 저는 항공주 투자를 좀 잘 하지 않는데 이슈가 있을 때만 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한항공 관련해서 딱 한 번 눈여겨봤던 게, 예전에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올 때 그 한진카라고 대한항공, 뭔지 아시죠? 삼남매. 그때만 여러분들 저는 딱 한 번만 매매했어요. 그때 이후에는 전 건드리지 않습니다. 뭔가 시장은 여러분들 자극적인 이슈에 반응을 하지 그냥 이런 이슈에 좀 반응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까지도 좀 언급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그래도 24,000원까지는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신풍제약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신풍제약 아무래도 코로나 한참 이슈될 때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미셀과 좀 결을 같이 하죠.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뭐 거래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좀 밀렸으니까요.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승하고 바로 여기 눌림. 이게 제가 뭐 경마 게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살짝 여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1번 자리, 여기 2번 자리 기술적으로 한번 딱 말씀드리면 여기가 1번 자리, 바로 이제 직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번 눌렀다가 눌림목 만들고 가는 게 2번 자리고, 밑으로 한번 뺐다가 한 달 정도 횡보하는 게 3번 자리예요. 이게 기본 역별에서 정별 넘어올 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건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이슈는 뭐 한순간에 붙었다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절적으로도 이제 가을, 겨울 다가오면은 더 강세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사실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이슈, 내가 매수를 했으니까 매수를 하고 손실금이 너무 커서 힘들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식보다는 지금 주가 흐름이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지금 개인들 나가라고 떠밀고 있는 구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바라보시고 끌어가시면은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좀 충분히 올 수 있다. 만약에 그 자리, 그러니까 17,000원 자리 정도 왔을 때는 비중 일부는 좀 줄이시고요. 기다렸던 기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2만 원 이상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비중이 좀 적절하게 좀 채워져 있는 구간이니까요. 막 추가 매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또 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적으로 텀을 두시고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조금은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 아가방 컴퍼니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71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 지금 4,145원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출산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출산 관련해서도 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에요. 관련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밀어붙였던 법안이고 지금 대통령도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관련해서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다만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그때그때 정부에서 뭔가 한다라고 할 때마다 좀 반응이 나오고요. 사실 저는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무언가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뭔가 로드맵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니 주가 자체도 좀 어영부영 움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좀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주가가 왜 이렇게 뭔가 이슈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붙지 못할까?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을 좀 가지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하단 4,000원부터 지금 매수하신 구간 살짝 윗구간 4,900원까지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시간 투자만 해서 끌어올라오시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좀 충분히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하게 올라가면 좀 5,000원이니까 저 자리까지 좀 체크하시자. 지금 이게 주가를 좀 수급을 받으려면 사실 역배열을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일단 5,000원짜리 오면 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고 일단 지금은 테마적인 움직임 항상 이게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관련해서 좋은 부분들이고 이슈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 의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종목 자체는 좋은데요. 일단은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혹은 그 5,000원 선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틈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지만 좀 뭔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네. 빨간불 켜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뭘까요? 전 금요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금요일이지만이라고 매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어쨌든. 항상 아쉽잖아요. 파란불로. 아 매일 매매를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좀 쉬고 싶거든요. 할 때 하고 쉬는 스타일이라. 네. 어쨌든 오늘 종목은 이제 보완주가 여전히 좀 강세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 있게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 미리부터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조금 픽을 해봤고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싹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마존 관련해서 좀 파트너스로 알려진 그런 보안 솔루션 공급 업체예요. 이미 뭐 계약이 진행이 된 튼튼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적인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보안 업체들 좀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딥페이크 관련해서 워낙 좀 시장에서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21선 하단, 상단에 이제 121선 좀 지지 여부를 좀 확인 후에 지금 이게 상승 나오고 딱 눌린 절반 구간이에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눌림목을 여러분들 5에서 10거래일 만듭니다. 그쵸?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3일에서 4일 정도 딱 그냥 개인들이 잡지 않을 자리 정도만 딱 주고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린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어쨌든 지금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센지렉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돌파 자리 오늘에서 봉을 만들고 제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눌러버리고 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보내주시고 향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V자 반등만 지금 딱 한 자리씩만 노리자. 또 전략이 또 시작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자리만 여러분들 접근하셔야지, 뭐 섹터를 이게 좋으니까 가치 투자 관점에서 성장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다 이런 식의 전략은 지금 시장에선 맞지 않는다. 이게 아예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워낙 뭐 트레이딩 관점 개별적인 그런 매매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지로 한싹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저도 아차했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가 제가 최초에 좀 준비했던 게 7,420원 구간인데요. 지금 7,300원, 그러니까 29원 정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부터 420원, 가장 좋은 가격대가 420원이고요. 일단 밴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290원 자리부터 420원 사이에서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1차는 8,000원, 2차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좀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바라보시고 눌림목 매매를 좀 해보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자. 그러니까 앞선 자리 여기 차트가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자리 있죠. 상승 후에 눌렸다가 3일 쉬었다가 이제 장대 항목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 그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압수를 두는 거예요. 저 바둑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바둑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압수를 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이 자리를 노려본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지로 한싹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서 계속 활발하게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오후장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고 아주 강력하기보다 어쨌든 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은 좀 많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수급에 일단 공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어제 미증시 좀 혼조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 오늘 괜찮네, 매매해볼만 하겠네 라고 매매하시는 방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뭔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시장에 지금 자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른 그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하락이 조금 안정을 찾은 듯한데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바닥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수급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추가적인 그런 알파적인 요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에 쫓아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아요. 만약에 그걸 못 하시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그런 전략. 이게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되고, 사실 3분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3분기부터 굉장히 좀 좋은데, 어쨌든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템포 시작,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테마 섹터는 보안, 제약바이오, 전력설비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지로 한싹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수급 공백이 이어지는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